예. 이번에는 좀 동영상이 좀 늦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사정도 있었고, 뭐 조금 의욕도 안 생기고, 뭐 그냥 조금 귀찮기도 하고,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이번에 조금 늦게 올라가죠. 뭐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항상 언제나 그렇듯이 약속은 안 합니다. 내 마음이니까. 봅시다. 김효월, 간목, 정제 뭐죠? 양인이죠. 정제 양인, 정제. 간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간으로는 정제, 지지로는 양인이죠. 쟁제를 하는 겁니다. 천간에 정제라는 것은 천간으로 들어오는 정제라는 것은 역동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자기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재편하고 새롭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끔 정립을 한다라는 뜻이죠. 양인이라는 것은 내가 주도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또 주변 상황에 맞추어서 내가 끌어나가고자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간목이라는 것은 이번 달에 주변 환경, 배경들에 맞추어서 내가 그들의 편의자가 된다라는 이야기.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내가 공급하는 공급자, 배급자 뭐 이런 거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총대 매는 거, 뭐 이렇게 애들 그런 것도 되죠. 애들 등록금 들어가는 것도 그게 포함이 되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책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수수방관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의 큰 이동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일 수도 있고, 나의 구역이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것도 해당이 되죠. 정제가 쟁제됐다라는 이야기는, 정제라는 것은 보금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금자리의 틀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뭐 이동, 뭐 다른 곳으로 나가다, 뭐 이런 의미도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정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소적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라는 장소적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겁제라는 것은 그 장소로부터의 어떤 변경, 이동, 뭐 이런 의미라고. 또한 또 다른 의미로는 겁제, 내가 다른 사람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한다. 그 책임이 무엇이냐? 정제의 책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쨌든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주변인들의, 내 가족의, 내 회사의, 상사의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힘을 써야 될 시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좋고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 나의 역할이 커져서 모든 걸 다시 해체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을 의미를 하는 거죠. 이제 목국토라는 것도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고, 간목이 기토를 본다라는 거는, 보통 간목이 무토를 보면은 자기 정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정립하다, 구역을 점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목이 기토를 보는 것은 그냥 그 구역을 내가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해서 내 기호에 맞게 만들어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내 것으로 하다, 뭐 소유하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는 게 이제 간목 기토죠. 그래서 이번 달의 간목은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셔도 되죠. 물건 바꾸기, 내 집안에 있는 물건 바꾸기. 이건 용도가 다했다라는, 아니, 용도가 다한 게 아니지. 용도가 다한 게 아니라 내 기호에 의해서, 보통 용도가 다 하려면은
관이 왕에서 제를 설하든지 뭐 이러면 용도가 다한 거죠. 보통 우리가 관운 때도 뭘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거나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그건 용도가 다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이 제를 설했으니까 관이라는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물건이 낡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인성에 관을 설해도 낡았다는 의미도 되죠. 근데 이거는 오래 보존적 의미에서 낡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라는 것은 하나의 부속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필품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낡으면은 폐기 처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관이라는 것은 나라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나의 중심인데. 그래서 인성으로 설대면은 관을 바꿀 수는 없고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 낡아 빠진 관에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아프셔서 내가 직장을 그만둔다라든지 애의 학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인생의 관을 설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렇게 관이 와서 쟤를 설할 때 애가 만약에 뭐 먼 학교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하루 2시간씩 출퇴근을 등하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냥 물건이거든. 걔는 만약에 인성이 관을 설댈 때 애가 먼 데로 간다, 그건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걔한테 맞춘 걸 이야기해. 낡은 거에 환경 변화에 맞춘 걸 이야기하거든. 이럴 때는 간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목은 편재 비견이죠. 편재 비견. 을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견이라는 근이 들어오죠. 을목이 근이 들어오는 거는 을목이라는 것은 원래가 미약한 것이죠. 제가 초목에 비유하기도 하고, 을목이 근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이때까지 미루어 두었던 것들, 생각은 하고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들을 이행하는 거죠. 을목기토라는 것은 좋은 호조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생각이 맞고 나와 지향점이 같은 자들을 잘 어우러서 그들과 함께 일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뭐 그런 의미로 봐도 되고, 을기라는 게 마음 잘 맞는다는 뜻도 되고, 내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렇게 기호 식품, 기호 물건,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한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평소 바람하지 않았던 외국 여행을 간다라든지 뭐 이러한 게 지금 일상으로부터의 어떤 탈출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탈출이라는 게 단순하게 놀러 가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람하지 않았던 것인 거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기묘달이라는 것은 일종의 소원 성취라고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때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당당하게 가서 요구를 하고 당당하게 가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경우 이번 달은 그동안에 내한테 쌓여 있었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을목은 이번 달은 아주 호조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을목이 이렇게 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동시에 지출적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
이런 거는 을목이라는 게 항상 뭔가 살피고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을목인데, 근이 들어오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과감해지고 그러면서 지출에 대한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하거나 뭐 과도한 지출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을목은 기묘달에 그냥 콧바람 좀 쉬고 그냥 소원 성취하며 부모나 형제,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뭘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기묘달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대로 성적도 받을 수 있는 달이기도 하죠. 어쨌든 기묘달은 을목에는 대체로 아주 괜찮은 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화. 기면 뭐죠? 상관, 그 다음에 정인, 상관정인. 보통 상관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관정인, 상관이 정인을 본 거죠. 상관정인. 보통 상관정인이라는 거는 자기 점검하다라는 뜻이죠. 자기 점검하다. 내가 자기 점검하다. 뭔가 이렇게 새롭게 되돌아보다. 뭐 또는 나쁘게 이야기하면은 상관폐인이라는 거는 점검하다도 되지만 점검받다도 되죠. 점검받으니까 어떻게 문책받을 일, 잘못된 사건이 덜쳐줄 일,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관폐인의 의미죠. 어쨌든 병화가 기토를 보는 거는 우리가 재능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나의 타고난 재능이 어필되다라는 뜻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묘달의 병화죠. 기묘달의 병화라는 것은 묘목의 목생화와 기토의 화생토가 어우러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기가 드러나서 인정받다. 내가 원래 나의 가지고 있던 능력이 제대로 된 고평가를 받게 되다. 뭐 이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잠재된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다. 뭐 이런 것들이 병화 입장에서 기묘죠. 물론 병화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병화 기토 관계 자체가 일단은 대단히 바람직한 관계이기도 하고 내가 구상했던 목표물들이 제대로 나온다는 이야기도 되고 뭔가 청탁, 부탁 뭐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다만 저런 것들이 상관폐인적인 요소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품질, 고부가가치, 퀄리티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오는 거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죠. 상관폐인은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검증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통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정품을 이야기합니다. 정품, 인증된 거, 뭔가 짝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인이 상관을 제했으니까 경관이라는 것은 하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하자 있는 거는 내가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관폐인이라는 것은 KS 인정마크 같은 거예요. 상관폐인 된 사람한테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하자가 안 생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 기묘는 정제되고 잘 정리되고 해서 우리가 납품 같은 거를 받을 때도 정확한 기일에 좋은 물건을 받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게 이제 또 병화
이 역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병화의 올해 기묘달의 운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병화 입장에서는 그냥 내 속에 가지고 있던 잠재력을 다 바깥으로 쏟아내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화. 정화. 식신 편인이죠. 이건 도식이죠. 식신 편인 도식. 이제 목국토 도식이 된 거죠. 목국토 도식은 특히나 묘목기토 도식이라는 것은 휴식하는 거예요. 뭐 저 목국토 도식을 너무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고, 물론 뭐 도식이 나쁜 경우도 많지만은 뭐 재생관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정화 입장에서 기묘라는 거는 이렇게 화식이 되게 딱 좋은 거죠. 사실 경자년의 정화가 많이들 힘들기는 해요. 많이 힘들죠. 재생사를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기묘라는 것은 정화의 화식을 의미를 하는 건데, 화식이 토식까지 됐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상의 문제, 더군다나 이제 화식은 정신상의 문제를 많이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이번 달이 조금 피크 같은 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예상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지고, 특히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정신적인 문제까지 같이 더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화식된다라는 거는 모든 어떤 기운들이 제대로 뻗어나가지를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딱 정체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요 정도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이게 화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는 그냥 이번 달은 좀 휴식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좋게 말하면은 기토묘목이라는 것은 어쨌든 내가 바라보기 관점에 따라서는 화식은 되었지만은 그래도 특별하게 내가 뭐 급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쉬어야 된다라는 그런 곤란한 상황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좀 쉬어가는 것도 뭐 크게 나쁘지는 않죠. 그게 나쁘진 않고, 그래서 정화는 조금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화식은 문제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화식이 되면은 말은 쉬어라고 말은 하는데, 쉰다기보다는 쓰러진다는 의미가 더 크죠. 이거는 내 팔자에 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있는 거고, 어쨌든 체력 관리, 정신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번 달에 뭐 정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토. 무토는 겁재 정관이죠. 무토는 겁재 정관. 겁재 정관이죠. 겁재 정관. 겁재 정관이란 것은 이렇게 선별하라는 이야기죠. 경쟁력을 갖추라는 이야기고,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탈피하라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이제 저 겁재정관이 이제 묘목기토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적 감정이 개입됐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껄끄럽다라는 이야기예요. 뭔가 털어내야 되고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곳에 학연, 지연, 혈연과 같은 차마 끊어내기 힘든 조건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냉정해지기가 쉽지 않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는, 조금은 곤란한 상황이란 뜻이죠. 곤란한 상황.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장기전이 되고 지지부진이 되어서 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갈팡질팡한 상황이 되는 게 이제 무토의 겁재정관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은 과감히 끊어내자니 욕먹을 것 같고, 안 하자니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경자년의 무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관정제로서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내일을 해나가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기묘 겁재정관 만났다라는 이야기는, 경자년의 겁재정관이라는 거는 과감하게 떨고 내야 될 대상이죠. 경자년의 무토라는 거는 대단히 멀리 내다보고 플랜을 세워서 살아가는 시기인데, 이런 기묘달에 사소한, 본인 입장에서는 사소하진 않겠지만 이제 나름 사소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들을 끌어내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어떤 남아있는 해를 봤을 때는 곤란한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무토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는 악습으로부터의 탈출, 악마로부터의 거리두기,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효율이라는 이름은 좋은데, 오히려 뭔가를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가는 수도 있어요. 떨고 내야지 그러면서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3일 있다 하지, 4일 있다 하지, 시간 보내는 거 있죠. 그런 의미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토는 기묘달에 발빠르게 체질 개선하고 주변의 문제 그리고 이제 기토는 비견 평관이죠. 비견 평관. 천간으로 이제 비견이 들어오고 지지로 평관이 들어왔죠. 이거는 이제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 비견이라는 것은 내 주변 인물이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고, 근데 평관이라는 거는 거리를 두라는 이야기죠. 너무 밀착되지 말고 거리를 둬서 서로 간에 오해하지 않게끔, 쌍방이 오해하지 않게끔 인간관계를 유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적당한 간격 유지.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점검을 해서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만들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인간적 거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기묘달이라는 것은, 무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시작하고 정립하는 시기라면은, 기묘라는 것은 서로 친숙해져서 하나로 뭉쳐서 서로가 공통적인 생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를 알고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필이면은 이번 기묘달 같은 때 코로나가 발생을 창궐을 하는 바람에 근데 기묘라는 게 막 그렇게 지역적인 것이지 막 전국적으로 파생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묘라는 건 협소한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소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지 전국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다음 달이 경진달이라, 아니다, 경진달 맞구나. 경진달 맞구나. 무인, 경진. 경진이 피크가 되긴 될 것 같네요. 무인, 기묘. 기묘라는 것은 협소한 곳에서 끝난다라는 이야기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되겠지 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키토 같은 경우는 지근거리에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섭섭함, 그런 감정적인 딜레마 이런 것들을 가지는 거죠. 뭐 특별하게 사건 사고가 난다라기보다는 키토 같은 경우는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한 문제들, 그래서 조금 그 간극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기묘다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금. 정인 정제죠. 정인 정제. 제극인입니다. 제극인 따라는 원래 뭐 하는 거냐면은 틀에서 벗어나는 그죠. 자기 점검에서 부족한 점을 메꿔 나가는 달이 원래가 제극인 달입니다. 나의 단점이 노출되기도 하고, 내가 부족한 점을 지적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제극인이죠. 더군다나 이제 기묘달이라는 것은 습과 습이만 나와서 서로가 제극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지근거리, 아까 계속 얘기했죠. 기묘라는 것은 접촉하는 거라고. 지근거리, 모여. 이 기묘가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지근거리, 가까이 모여서 즐겁게 살만한 시기인데, 뭐 대구라는 곳에서 팽창했다는 것도 그 협소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도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기묘달 제극이는 자기 어떤 틀을 깨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봅시다. 기토묘목이라 정인정제라. 뭐 기분전환, 새로운 취미생활, 뭐 이런 것들의 의미가 될 수도 있죠. 기묘라는 것들이 친숙한 것들과의 제극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모양 바꾸는 거, 배치 바꾸는 거, 가구 배치 바꾸기,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죠. 평소에 알고 지냈으나 잘 만났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에 대한 성격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 뭐 이런 자질구레한 것들, 뭐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아요. 저런 묘목기토의 목국토 제극인이라는 것은 그냥 정서적 함양, 내 주변에 있는 사소한 변화들, 그런 것들로 해서 느껴지는 뭐 업그레이드라고 해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경금은 기묘달에는 뭐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는 없고, 그냥 작은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큰 만족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 신금은 편인 편제죠. 신금은 편인 편제. 편인 편제는 이제 편인은 원래 도식을 하는 건데 편제로서 재화를 한다고 하죠. 편인 편제는 이렇게 벗어나는 거죠. 해결하는 거, 탈출하는 거, 구태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편인 편제죠. 근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묘목기토라는 것은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이거는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벗어나려다가 오히려 더 늪에 빠지는 게 이제 기토묘목의 목극. 그러니까 이 목극토라는 게 기묘살에는 목극토가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목극토가 안 되고 오히려 목극합이라고 봐도 됩니다. 서로가 합해서 잘 논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병으로 치면 합병증 같은 걸 이야기하죠. 고치려고 들었는데 약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성경 같은 경우는 뭔가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맞죠. 뭔가 새롭게 쇄신을 하거나 조직으로부터 탈출을 하려고 하거나 뭔가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하는 그런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방치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근데 그 이유가 감정적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 신금 같은 경우는 뭔가 해결점을 찾고 싶으면은 제3자에게 조언을 구하든지, 그 제3자라는 것도 친한 사람 구하지 말고 정말로 이 일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인편제라는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그 해결점이라는 게 오히려 더 미궁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내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 혹은 내가 개인적인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더 불합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의 신금은 내가 보기에 힘들어 보이면은 그냥 일단은 두고 보고 다음 달에 경진달에 해결하는 게 낫겠죠. 물론 경진달은 어떨란 거는 다음 달을 보셔야 되겠지. 임수 정관 상관입니다. 상관경관이죠.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외부의 작용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거는 기토묘목이니까 외부의 작용이라보다는 내부의 작용이라는 의미죠. 내부로부터의 분란, 시끄러운 일들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그냥 각자 의견이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목극도 상관경관이죠. 내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의견이 다르고 평소에 가지고 있던 불만이 바깥으로 드러나왔다라는 이야기죠. 내부 결속을 다져야 되는데 내부가 결속되지 않고 더 문제가 번져서 점점 심화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주 사소한 불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상관경관이라는 것은 그냥 각자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생긴 불만입니다. 무슨 요구사항을 의미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역할, 상사로서의 역할, 자식으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시정을 요구하는 건데 이 역시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기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정이 되지는 않아요. 함께 똘똘 뭉쳐서 의견을 맞추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 달에 상관경관을 무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감정적인 대처를 하게 되면 더 커져 버립니다. 뭔가 찍어 누리려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묘라는 것은 공감대를 형성해서 각자 개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끌어나갈 수 있는 공통문보를 만들어 나가는 게 기묘예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의 작은 찻잔 속에
태풍과 같이 잠시 일어났다가 마는 그냥 불만이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조용히 방관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조용히 잘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는 평관 식신이죠. 이제 식신 제살이죠. 기묘의 식신 제살, 이것도 목국토 식신 제살입니다. 내부의 식신 제살이죠. 기묘는 원래 내부예요. 내부, 지역, 협소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내부의 식신 제살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유계를 잡거나 불필요한 권리를 요구를 하거나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억지로 서열 관계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억지로 너와 나를 나누려고 한 거고, 잘 돌아가고 있는 문제를 굳이 덜추어서 억지로 역행하려고 하는 행위가 이제 목국토 기묘의 식신제살입니다. 이거는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왜 안 해주냐? 아이씨, 우리 가족인데 왜 안 해주냐? 응? 아이씨, 부모가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불만스러운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식제살이라는 것은 현실을 타파하고 뭔가 이 불만을 넘어서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대의명분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나의 불만, 도의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괜히 상사가 미워지고, 괜히 부부끼리 소원해주고, 괜히 길 가던 똥개가 미워 보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주체가 잘 안 되어서, 그 감정을 내가 스스로 주체가 안 돼서 엉뚱한 일과 결과를 벌이는 게 올해 이번 달에 개수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알아야 돼. 밑도 끝도 없는 것이다.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냥 내 감정이 표출인 것이다 라고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확대 해석해서 상대방에게 꾸지람하거나 문제점을 상대방으로 찾게 되면은 이 역시도 서로에게 오해의 소지가 되고 불씨가 되어서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닌 것에 괜히 반응하는 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개수가 취해야 할 기묘달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이제 끝내기로 하죠. 뭐 다음 달에는 이제가는 날짜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왜 이럴 때도 있죠. 그리고 이번 달은 원래가 공개 강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주변이 하도 이렇게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너무 강행하는 것도 제 고집 부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한 달은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은 제가 강의도 하루 쉬고, 저 정말 강의 쉬는 거 싫어하거든요. 뭐 중간에 빠지는 거 저 정말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강의도 어지간하면 힘들어도 하려고 그러고, 공개 강의도 사실은 평생 동안 절대 안 빠지고 할 생각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어떻게 동참을 안 할 수가 없네. 저는 사실 신경 안 써요. 저는 사실 뭐 신경 안 쓰는데, 제가 신경 안 쓴다고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다른 사람 신기 거슬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 강의를, 물론 공개 강의 오겠다는 분들 뭐 신청하면 뭐 와서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달은 좀 조용히 지내는 걸로 그렇게 정하고, 그래서 온라인 방송을 한 번 더 할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고, 어쨌든 코로나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막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영화관 가면 요즘에 홀로 영화를 본다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더 안전하지 않나? 복잡한 데보다는 아무도 없는 영화관에서 코로나 급증 없이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기도 해요. 어쨌든 잘들 보내시고 또 다음 달에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